아버지의 빈소 앞에서 빚쟁이는 그녀를 기방에 팔겠다고 비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웃었죠. 평생 널순이라 손가락질 받던 여인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조선 노름판의 고수들이 바로 그 여인 앞에서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고종연간 개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화투가 삽시간에 고을고을로 퍼지던 시절이었죠. 그 패쪽 한 벌이 어떤 집안은 일으키고 어떤 집안은 무너뜨렸습니다. 노준길의 집안은 후자였습니다. 노순이는 22살이었습니다. 아직 혼처를 구하지 못한 몸이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체구가 굵었기 때문입니다. 동그란 낯에 볼살이 두둑하고 어깨가 넓은 당당한 체격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널순이라 불렀습니다. 부르는 쪽은 별 생각 없이 불렀겠지만 불리는 쪽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순이는 그저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순이가 어릴 적 홍역으로 세상을 떴고 아버지 노준길은 딸을 키우며 혼자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데 4년 전부터 아버지가 화투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순이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장날에 딱 한 번 끼었다가 돌아온 날 아버지는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장날마다 나갔고 나갈 때마다 조금씩 더 늦게 돌아왔습니다. 밤마다 노름판을 전전했고 논배미를 하나씩 팔아 판돈을 마련했습니다. 순이가 매번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음 판만 이기면 된다며 귀를 막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린 순이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는 날에는 항상 같은 사람이 이겼다는 것을. 아버지 혼자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마다, 날마다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어줄 어른이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순이의 두툼한 체구만 보았고 그 안에 있는 머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집은 텅 비었고 논밭은 모두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엽전 100냥의 빚을 남긴 채 병으로 쓰러졌죠. 순이가 약을 구하러 뛰어다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순이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순이는 그 온기가 식을 때까지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문득 어릴 적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순이가 10살쯤 되던 해였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순이를 둘러쌌습니다. 널순이, 널순이, 아직도 시집 못 갈 널순이. 순이는 주먹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그때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달아났습니다. 아버지는 순이 앞에 쪼그려 앉아 말했습니다. 몸이 넓은 만큼 품도 넓다. 그게 복이다. 순이는 그 말의 뜻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손이 따뜻하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 손이 마지막까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낡은 보자기 속에서 화투패 한 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함께 떨어졌죠. 순이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날짜 옆에 적힌 이름이 있었습니다. 변대수. 아버지가 크게 진 날마다 그 이름이 반복되었습니다. 날짜, 금액, 그리고 아버지가 작은 글씨로 덧붙인 한마디. 패가 이상했다. 패가 이상했다. 패가 이상했다. 순이는 그 종이 조각을 천천히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증명할 수 없었을 뿐. 그래서 말할 수 없었을 뿐. 장례 첫날이었습니다. 작은 초가집 마당에는 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상여도 없었고 문상객도 거의 오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멀찌감치 서서 수군거렸습니다. 노첨지 양반이 결국 화투로 집안을 말아먹었다는 소리, 딸년도 가련하다는 소리, 몸도 굵은데 이제 빚까지 떠안았으니 어찌 살겠느냐는 소리, 22인데 아직 시집도 못 갔다는 소리,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굽소리가 들렸습니다. 변대수가 들어왔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는데 고을에서 노름판을 관장하는 악패였죠. 순이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빚쟁이이기도 했습니다. 변대수는 관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순이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3달 안에 엽전 100냥을 갚아라.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대수는 비웃음을 흘리며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못 갚으면 저 넉넉한 몸뚱이라도 기방에 넘겨야겠다. 값을 제대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기득거렸습니다. 저 몸으로 기방에 팔린다고. 순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죠. 그리고 품속에 종이 조각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글씨, 패가 이상했다. 변대수가 순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3달이다. 잊지 마라. 난 그렇게 말하고는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말굽 소리가 멀어지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관 하나와 무릎 꿇은 여인 하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구석에서 조용히 자리를 뜨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29쯤 되어 보이는 선비였죠. 이시준이라는 이름의 가난한 양반이었는데 그는 변대수의 말이 끝날 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비웃지 않았습니다. 단.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홀로 남았습니다. 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였습니다. 순이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는 쌀 한 톨 없었고 곳간에는 거미줄만 쳐져 있었죠. 순이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다시 한번 그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날짜, 금액, 패가 이상했다. 날짜, 금액, 패가 이상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화투패를 집어들었습니다. 48장의 패가 낡고 해졌지만 그림은 선명했습니다. 솔, 매조, 벚꽃, 흑사리, 난초, 모란, 홍사리, 공산, 국화, 단풍, 오동, 비. 순이는 화투패를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화투패를 바닥에 내던지려다 멈췄습니다.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투패 하나하나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림의 빛깔, 자리, 생김새까지 순식간에 머릿속에 새겨지는 것 같았죠. 순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화투패를 섞어서 엎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뒤집지 않고 위치를 맞춰보았습니다. 솔 20점짜리가 어디, 매조 10점짜리가 어디, 벚꽃띠가 어디,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48장 모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은 것이었죠. 사람들은 순이의 당당한 체격만 보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머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화투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화투판에 나간 날이면 순이는 멀찌감치 서서 구경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통통한 아이가 하품을 참으며
서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순이의 눈은 판 위의 모든 패를 훑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크게 지는 날에는 항상 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특정 패가 특정 사람 손에 너무 자주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어린 순이는 느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자, 말한 엽전 100냥, 석 달 안에 갚아야 하는 빚, 농사를 지어도 7일 해도 그 돈을 모을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화투패를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등잔불을 흔들었습니다. 순이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넉넉한 몸의 그림자였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순이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해보자고. 빚을 갚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화투패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밤마다 화투패를 연습했습니다. 낮에는 일거리를 찾아 헤맸지만 아무도 일을 맡기지 않았죠.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순이는 마을 주막 앞을 지나갔습니다. 주막 안에서 구수한 보리밥 냄새가 풍겨나왔죠. 순이는 그 냄새를 맡으며 침을 삼켰습니다.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순이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배고프지? 순이가 돌아보니 주막 주인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60살쯤 되어 보이는 노파였는데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가 빙글 웃었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배에서 소리가 다 들린다. 들어와서 밥이나 먹어라. 할머니는 이미 순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주막 구석자리에 순이를 앉히고는 밥상을 내왔습니다. 따끈한 보리밥에 된장찌개, 깍두기 한 접시였습니다. 순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다. 그냥 먹어라. 공짜다. 순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정신없이 밥을 퍼먹었죠.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웠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밥을 퍼다 주었습니다. 순이는 두 번째 그릇도 깨끗이 비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할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할머니가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할머니가 순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순이를 바라보았죠. 요 며칠 전 변대순의 화투판 근처를 서성댔지? 순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빙글 웃었습니다. 내가 다 봤다. 구석에서 말이야. 순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할머니가 찻잔을 홀짝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신기한 걸 봤다. 패가 펼쳐질 때마다 네 눈이 달라지더구나. 판을 보는 게 아니라 패를 외우고 있었어. 48장 전부를. 순이는 숨이 트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할머니가 씩 웃었습니다. 놀랄 것 없다. 나도 옛날에 그 눈을 가졌거든. 화투로 말이야. 순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옥매향이라 한다는 것. 젊었을 때 한 가명의 관기로 불려다니며 화투로 이름을 날렸다는 것. 수령들과 부호들을 상대로 수십 년간 화투를 쳤다는 것. 하지만 그녀를 아껴주던 판관이 세상을 뜨고 그 판관의 아들이 보은의 뜻으로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것. 그 돈으로 이곳에서 주막을 운영한 지 어언 10년이라는 것. 그리고 할머니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기방에 팔릴 뻔했다. 그때 화투 한 판이 나를 살렸지. 그래서 안다. 이 패가 사람을 망치기도 하지만 이 패가 사람을 구하기도 한다는 걸.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나 같은 처지의 사람을 보면 모른 척하지 못했다. 할머니의 눈빛이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억 같은 것이었죠. 순이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순이는 숨죽여 들었습니다. 옥매향 할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재능이 있다. 패를 외우는 건 타고난 거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순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까? 순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화투는 패가 아니라 사람이다. 상대의 눈빛, 손놀림, 숨결을 읽어야 해. 그걸 가르쳐 주마.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죠. 할머니가 손가락을 펴보였습니다. 사흘나흘만 내게 시간을 다오. 그럼 너를 제대로 된 화투꾼으로 만들어주겠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가가 무엇입니까? 옥매향이 빙글 웃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딸 돈의 절반을 내게 다오. 그것으로 충분하다.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절반이라니.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한 푼도 딸 수 없었습니다. 절반이라도 딸 수 있다면 그게 어디냐는 생각이 들었죠.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옥매향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 밤부터 시작하지. 해가 지면 주막 뒷방으로 오너라. 그날 저녁 해가 지자 순이는 주막 뒷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옥매향이 화투패 한 벌을 꺼내 펼쳐 놓았습니다. 새 것처럼 깨끗한 화투패였죠. 촛불이 흔들리며 방 안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두 여인의 그림자가 화투패 위에 길게 드리워졌죠.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준비됐느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 결연함이 서려 있었죠. 첫째 날 밤이었습니다. 옥매향이 패를 펼쳐 놓으며 말했습니다. 화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가 아니라 사람이다. 상대를 읽는 것, 그리고 자신을 숨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전부야.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옥매향이 순이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동그란 낯, 볼살이 두둑한 뺨, 작은 눈. 한참을 보더니 옥매향이 빙글 웃었습니다. 내 얼굴은 화투판에서 복이다. 순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이라니요? 평생 널순이라고 놀림받았는데 무슨 복이란 말입니까? 옥매향이 설명했습니다. 화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정 관리라는 것. 좋은 패를 쥐었을 때 기쁨을 숨겨야 하고 나쁜 패를 쥐었을 때 실망을 감춰야 한다는 것. 그런데 순이의 얼굴은 타고났다는 것이었죠. 볼살이 많아 미세한 표정 변화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마른 사람들은 얼굴 근육이 움직이면 바로 티가 난다는 것. 하지만 순이는 다르다는 것. 순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외모가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옥매향이 작은 거울 하나를 꺼내 순이 앞에 놓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표정 연습이다. 거울을 보며 웃어봐라. 순이가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눈은 거의 변하지 않았죠. 볼살 때문에 눈이 작아 보였고 웃어도 눈매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도를 가리해 다리한 자랑, 안도를 가리해 이제 화를 내봐라. 순이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동그란 낯에 주름이 잡히긴 했지만 날카롭게 보이지 않았죠. 옥매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하다. 천부적인 화투상이야. 그날 밤 순이는 거울 앞에서 수백 번 표정을 지어보았습니다. 웃고, 찡그리고, 놀라고, 슬퍼하는 표정. 하지만 어떤 표정을 지어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동그란 낯과 볼살이 모든 감정을 부드럽게 가려주었죠. 첫째 날이 끝났습니다.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의 심리를 읽는 훈련이었습니다. 옥매향이 순이 맞은편에 앉아 화투패를 쥐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얼굴을 봐라. 패를 보지 말고 나만 봐. 옥매향이 패를 한 장씩 집어들며 여러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이는 옥매향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좋은 패를 쥐었는지 나쁜 패를 쥐었는지 맞춰보라고 순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패 같다고 옥매향이 패를 펼쳐 보였습니다. 1월 광과 3월 광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이가 맞췄습니다. 다시 섞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가? 순이가 옥매향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쁜 패 같다고 대답했죠. 옥매향이 패를 보여줬습니다. 피만 가득했습니다. 또 맞췄습니다. 좋아. 이제 더 어려운 걸 가르쳐 주마.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특정한 신호를 보낸다는 것,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린다는 것, 손가락이 굳는다는 것, 숨이 빨라진다는 것, 침을 자주 삼킨다는 것. 순이는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옥매향이 실제로 시범을 보였습니다. 좋은 패를 쥐고 나쁜 척 연기하며 허세를 부렸죠. 하지만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순이가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옥매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날이 끝났습니다.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화투의 모든 짜임과 점수를 완벽하게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옥매향이 종이에 적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광은 3장을 모으면 3점이라는 것, 섣달 광이 포함되면 2점이라는 것, 광 4장은 4점, 5장은 15점이라는 것, 띠는 5장을 모으면 1점, 그 이후 한 장씩 추가될 때마다 1점씩 더 한다는 것. 하지만 특별한 짜임이 있다는 것. 6월, 9월, 서탈의 빨간 띠 3장, 홍단 3점, 5월, 6월, 7월의 초록띠 3장, 초단 3점, 3월, 9월, 10월의 파란띠 3장, 청단 3점, 2월, 3월, 4월, 8월, 9월의 새그림 10끝, 고돌이 5점, 피는 10장 1점, 쌍피는 2장값, 3점 이상을 모으면 이겼다고 선언할 수 있고 1차 가면 1점 추가, 2차 가면 2점 추가, 3차부터는 배수가 2배씩 늘어난다는 것.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기억력이 좋았기에 금방 익혔죠. 옥매향이 감탄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한 달 걸릴 것을 사흘 만에 익혔구나. 셋째 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옥매향이 마지막으로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기억하거라. 화투는 패가 아니라 사람이다. 상대의 마음을 읽어라. 그리고 내 마음을 숨겨라. 순이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사흘간의 특훈이 끝났습니다. 순이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표정은 돌처럼 굳어졌으며 상대를 관찰하는 능력은 귀신같이 예리해졌죠. 금단 강카체의 옥매향이 순이를 바라보며 빙글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판에 나가봐라. 변대수 그놈을 한번 털어봐. 나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순이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쓰개치마를 머리에 두르고 얼굴을 반쯤 가렸습니다. 변대수와 사내들이 화투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다가가자 변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웃음을 터뜨렸죠. 오, 널순이가 또 왔네. 이번엔 또 얼마 이르러 왔나? 주변 사내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 없이 화투판 앞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쓰개치마를 걷어 올리자 변대수가 눈썹을 축혀 올렸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죠. 오늘은 돈 가져왔나? 순이가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집안에 남은 마지막 물건들을 팔아 마련한 은자 10량이 들어 있었습니다. 변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법인데 판도는 한 량씩이다. 셋이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화투패가 섞였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패의 자리가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변대수가 패를 나눠주었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패를 집어들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패였죠. 하지만 순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이는 침착하게 유월띠를 냈습니다. 바닥에 유월이 있어 가져갔죠. 점점 띠를 모았습니다. 6월, 7월, 9월. 변대수는 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순이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섣달띠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패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6월, 9월, 섣달, 홍단 났습니다. 1차 갑니다. 변대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게임이 계속되었습니다. 순이가 10끝을 가져가고 광도 하나 가져갔죠. 점수가 계속 쌓였습니다. 2차 갑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변대수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죠. 순이는 그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마침내 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멈추겠습니다. 홍단 3점, 합계 7점, 2차 7냥을 가져갑니다. 두 번째 판은 고도리로, 세 번째 판은 청단으로 이겼습니다. 세 판이 끝났습니다. 순이는 총 19냥을 땄습니다. 원래 가져온 10냥과 합치면 29냥이었죠. 변대수가 고개를 들어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널순이가 변대수를 이겼다고. 세 판을 연속으로 표정 하나 안 변하더라고. 돌부처 같더라고. 그날부터 순이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돌부처, 널순이. 소문이 퍼지면서 마을 노름꾼들이 하나둘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순이는 매일 이겼습니다. 어떤 날은 10냥, 어떤 날은 15냥. 다들 같은 표정으로 앉았다가 같은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빈손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장터 구석에서 낯선 사내 하나가 화투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는데 눈이 흰자위만 보였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장터 구석에서 주막 주인이 슬쩍 순이에게 귀띔했습니다. 저희는 최철석이라고. 인근 고을에서 소문난 화투꾼이야. 눈이 멀어서 손끝으로 패를 읽는다지. 순이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패가 섞이고 나뉘었습니다. 순이의 눈에는 여전히 모든 패의 자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순이가 최철석의 얼굴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읽을 것이 없었습니다. 흰자위만 보이는 눈,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얼굴, 눈동자의 흔들림도, 입술의 떨림도, 시선의 방향도 없었습니다. 맹인의 얼굴은 화투판 앞에서도 고요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고요함이었죠. 순이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순이가 홍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철석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이 패의 모서리를 살짝 쓸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보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최철석이 조용히 패를 냈습니다. 청단이었습니다. 3점. 스톱. 첫 판은 최철석이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판. 순이는 이번에는 최철석의 얼굴 대신 그의 손에 집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패를 쓸 때마다 미세하게 방향이 달랐습니다. 좋은 패일수록 손가락이 아주 살짝 안쪽으로 말렸습니다. 패를 잡아두려는 본능이었죠. 순이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도 최철석이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패의 자리를 알 수 있었을까? 순이가 홍단을 완성하기 직전 최철석이 9월 국화를 먼저 가져갔습니다. 순이는 답을 찾지 못한 채
두 냥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묵묵히 옥매향의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겪는 패배였죠. 옥매향이 차를 내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이의 맞은편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맹인 노름꾼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손도 두 판째부터는 숨겼고요.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옥매향이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잃으면 귀가 살아난다. 귀를 잃으면 코가 살아나지. 그놈은 눈 대신 무엇을 쓰더냐. 순이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며 숨소리였습니다. 좋은 패를 잡을 때 숨이 아주 살짝 더 섰습니다. 옥매향이 빙글 웃었습니다. 그렇다. 사람은 무언가를 탐낼 때 반드시 숨을 참는다. 아주 잠깐, 아주 짧게. 눈으로 볼 수 없어도 귓속으로는 들린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옥매향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화투는 패를 보는 게임이 아니다. 사람의 몸이 내는 소리를 듣는 게임이다. 표정을 읽고 손을 읽고 숨결을 읽어라. 그것이 마지막 수업이다. 그날 밤 순이는 눈을 감고 옥매향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옥매향이 패를 쥐고 좋은 척, 나쁜 척, 당황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순이는 오로지 귀로만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3번 중 1번 맞췄습니다. 새벽이 될 무렵에는 10번 중 9번을 맞췄습니다. 옥매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다. 이제 진짜 준비가 됐구나. 다음 날 순이는 다시 최철석을 찾아갔습니다. 순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순이가 눈을 반쯤 감았습니다. 패의 자리는 이미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귀를 열었습니다. 최철석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패를 잡는 순간 아주 짧게 숨이 텄었습니다. 5월 난초 10끝을 잡을 때였습니다. 최철석이 고도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2월, 3월, 4월은 이미 순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8월과 9월이었죠. 순이는 8월 공산을 선점했습니다. 최철석의 숨이 다시 떴었습니다. 이번에는 당황한 것이었습니다. 게임은 순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청단 3점에 추가 2점, 총 5점. 1차를 가며 6냥을 가져갔죠. 최철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숨소리를 들었군. 순이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철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구나. 가거라.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뒤돌아 걷는데 최철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해라. 한양에는 그보다 더한 놈들이 있다. 순이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장터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듯한 비단 도포 차림의 사내들. 그들은 순이의 화투판을 멀찌감치 지켜보았죠.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사내가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는데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최치원이라 하오. 한양에서 왔소. 돌부처 순이의 실력을 직접 보고 싶구려. 순이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판돈이 얼마입니까? 최치원이 손가락 5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한 판에 5냥이었습니다. 순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 답을 드리겠습니다. 최치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옥매향을 찾아갔습니다. 옥매향에게 최치원의 제안을 이야기했죠. 옥매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치원이라 한양에서 손꼽히는 사기꾼이다. 처음엔 정상으로 두어 판 버티다가 상대가 방심하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지.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순이가 눈빛을 세웠습니다. 무엇입니까? 옥매향이 말했습니다. 그놈은 판을 2번 뒤집는다.
처음엔 패에 표시를 해두는 것을 일부러 내비쳐 상대가 알아채게 만든다. 상대가 안심하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순간 패를 바꿔치기 한다. 네가 읽고 있는 것이 이미 가짜가 되어 있는 거지. 표시된 패를 쥔 손과 깨끗한 패를 쥔 손은 다르다. 표시된 패를 쥔 때는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간다. 무의식이야. 하지만 깨끗한 패로 바꾼 뒤에는 그 힘이 사라진다. 그 순간을 잡아라. 그리고 옥매향이 말을 이었습니다. 가겠다면 말리지 않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한양의 노름판은 여기와 다르다. 돈만 잃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며칠 전이었습니다. 순이는 마을에서 변대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변대수는 순이를 보자 피하려 했지만 순이가 먼저 다가갔죠. 변대수, 제 빚 중 50냥을 먼저 갚겠습니다. 순이가 보자기에서 은자 50냥을 꺼냈습니다. 변대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돈이냐? 순이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번 돈입니다. 남은 빚은 50냥. 곧 다 갚겠습니다. 변대수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순이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널순이가 정말 달라졌구나. 그 며칠 전이었습니다. 순이가 주막 앞을 지나치는데 열린 문 사이로 선비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시준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책을 읽고 있었죠. 순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순이는 그것이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순이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최치원이 보낸 수레를 타고 이틀을 달렸죠. 순이는 평생 이 고을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길 위에서 보는 풍경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북쪽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성곽, 기와집들이 즐비한 거리, 수많은 사람들. 고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죠. 수레는 종각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뒷골목 깊숙한 곳에 큰 기와집 앞에 멈췄습니다. 최치원이 대문 앞에서 순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왔소, 돌부처 순이. 대문은 화려했지만 간판은 없었습니다. 비밀 노름판이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사방이 촛불로 밝게 빛나고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큰 화투판이 펼쳐져 있었죠. 이미 대여섯 명 사내들이 앉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비단 옷을 입은 부자들로 보였습니다. 최치원이 순이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고을에서 온 돌부처 순이요. 한 달 만에 마을 노름꾼들을 모두 털어버렸다는 그 처자요. 사내들이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비웃음이 섞인 눈빛들이었죠. 저 처자가 노름을 잘한다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자, 첫 판을 시작하지. 판도는 약속대로 5냥이요. 순이는 품속에 은자 5냥을 꺼내 앞에 놓았습니다. 최치원과 다른 사내 하나가 순이를 상대로 앉았죠. 최치원이 패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그 손놀림을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과연 미세하게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정 패를 섞는 도중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표시를 해두는 것. 순이는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패가 나뉘었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패를 집어들었습니다. 동시에 바닥의 패와 다른 사람들의 패도 모두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치원이 표시해둔 패의 자리도 알았죠. 첫 판은 순이가 초단으로 이겼습니다. 1차를 가며 15냥을 가져갔죠. 구경하던 사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치원은 표정을 숨기려 했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 번째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치원이 더 노골적으로 패를 조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순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최치원의 손가락 끝에서 힘이 사라졌습니다. 옥매향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표시된 패를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간다. 하지만 깨끗한 패로 바꾼 뒤에는 그 힘이 사라진다. 최치원이 패를 바꿔치기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순이가 기억하고 있는 표시패의 위치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패의 표시가 아닌 최치원의 숨소리를, 패를 집어들 때 숨이 미세하게 듣는 순간들을. 최치원이 광을 3장 모아 3점을 선언했습니다. 1차를 가며 순이와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피 13장으로 4점, 10끝 5장으로 1점, 총 5점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5점입니다. 13장으로 저도 5점입니다. 1차 갑니다. 2차 갑니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순이가 2차까지 가며 총 6점, 판돈의 4배인 20냥을 가져갔습니다. 최치원은 5점으로 15냥을 잃었죠. 그때였습니다. 구경하던 사내 하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 이 여자 손에 뭔가 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사내들이 순이를 에워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최치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서시오. 순이는 무표정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내들이 순이의 소매를 뒤집고 품속을 확인하고 손바닥을 펴보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최치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패를 바꿨을 것이다. 다시 하자. 새 패로.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새 패도 괜찮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최치원이 눈썹을 축혀 올렸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패를 섞겠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나눠주시고요. 순이가 가리킨 것은 아까부터 구석에서 조용히 구경하던 노인이었습니다. 최치원 일당과 무관해 보이는 그저 돈 구경하러 온 구경꾼이었죠.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치원은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줬소. 패가 바뀌었습니다. 순이가 직접 섞었습니다. 노인이 나눠주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였습니다. 순이는 패를 한번 훑었습니다. 아, 48장의 자리가 다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고도리를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도 1차를 가며 이겼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비웃음이 사라진 자리에 당혹감이 남았습니다. 이 여인은 패를 외운다. 어떤 패로 해도 외운다. 그것을 깨달은 사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판. 순이는 다시 이겼습니다. 순이는 세 판에서 총 45냥을 땄습니다. 원래 가져온 15냥과 합치면 60냥이었죠. 순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최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도 오시오. 더 큰 판을 준비하겠소.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사내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처자 정말 대단하군. 최치원을 상대로 세 판을 다 이기다니. 순이는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인파 속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쪽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의 노파, 옥매향이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 구경꾼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옥매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돈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린 제자가 제대로 싸우는지 직접 보러 온 것이었죠.
그 마음이 순이의 가슴 속으로 물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최치원이 순이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더 깊숙한 골목 안에 큰 저택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분이 기다리고 계시오. 임성환 대감이시오. 저택 안으로 들어가자 화려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한가운데 임성환 대감이 앉아 있었죠. 50대의 위엄 있는 양반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양반들이 둘러앉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임성환 대감이 순이를 보며 빙글 웃었습니다. 소문에 돌부처 순이라 하던데 판도는 열냥 어떤가. 순이는 무표정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좋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주, 공고루, 근능. 임성환은 최치원과 달랐습니다. 조작도 없었고 속임수도 없었습니다. 순수한 실력 대결이었죠. 그의 손놀림은 유려했고 전략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화투를 쳐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절제였죠. 첫 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팽팽한 승부였습니다. 결국 임성환이 광내장으로 4점을 만들었습니다. 광내장이다. 1차 간다. 순이는 띠 3점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첫 판은 임성환이 가져갔습니다. 주변 양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대감께서는 다르다고. 하지만 순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이가 임성환의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임성환은 광을 선호한다는 것. 순이는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일부러 광 하나를 임성환에게 주었죠. 임성환은 예상대로 광에 집중했습니다. 그 사이 순이는 고도리를 완성했습니다. 2월, 3월, 4월, 8월, 9월. 고돌이 났습니다. 1차 갑니다. 임성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게임이 끝나자 순이가 고돌이 5점과 추가 점수로 총 7점을 가져갔습니다. 1차를 갔으니 스문양을 가져갔죠. 1대1 동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승부였죠. 임성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패가 나뉘었습니다.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순이가 청단을 노렸습니다. 3월, 9월, 10월의 파란 띠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순이가 귀를 기울이는 순간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임성환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들리는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고르고 너무 일정했습니다. 마치 훈련된 것처럼 순이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임성환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숨소리를 읽는다는 것을. 그래서 숨소리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내 무기를 역으로 쓰고 있다. 순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숨소리를 버렸습니다. 대신 임성환의 손을 보았습니다. 패를 집어들 때, 패를 내려놓을 때, 손끝의 힘. 좋은 패를 쥔 손은 아주 살짝 빨리 움직입니다. 나쁜 패를 쥔 손은 아주 살짝 느립니다. 그것은 의식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순이가 10월띠를 가져갔습니다. 청단 완성. 3점이었습니다. 청단 났습니다. 1차 갑니다. 임성환이 광세장을 완성했습니다. 역시 3점. 하지만 순이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띠를 추가로 모았습니다. 5점으로 올라갔죠. 2차 갑니다. 임성환이 광 하나를 더 가져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순이가 청단 3점, 띠 추가 3점으로 총 6점. 2차를 갔으니 판돈의 4배, 40냥을 가져갔습니다. 임성환은 4점으로 30냥을 잃었죠.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성환 대감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임성환이 빙글 웃었습니다. 내가 졌다. 대단하구나. 돌부처 순이.
숨을 통제했는데도 뚫렸군. 순이는 조용히 절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임성환 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변 양반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조선에 이런 여인이 있었다. 기억해 두시오. 순이는 돈을 챙겨 저택을 나섰습니다. 총 50냥을 땄습니다. 원래 가져온 15냥과 합치면 65냥. 여기서 옥매향에게 절반을 주면 32냥 남짓. 그것으로 남은 빚 50냥을 다 갚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다. 마을판이 아닌 한양의 판에서 2판을 더 이겼습니다. 그리고 충분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순이는 고을로 돌아왔습니다. 품속에는 은자 120냥이 들어있었습니다. 옥매향 할머니를 찾아가 약속대로 절반을 주었죠. 할멈, 60냥입니다. 아, 감사했습니다. 옥매향이 돈을 받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잘했다. 이제 어찌할 셈이냐.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옥매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장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장터에 모였습니다. 장날이면 언제나 그랬듯이 북적이고 시끄러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순이가 장터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두툼한 체구에 돌부처 같은 표정으로 손에는 2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자꾸러미 하나와 낡은 종이 조각 하나. 변대수가 장터 한켠에서 순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순이를 보자 몸이 굳었습니다. 순이가 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지켜보았습니다. 순이가 변대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은자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남은 빚 50냥입니다. 다 갚습니다. 변대수가 멈칫하며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이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종이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변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도 받으십시오. 그것은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날짜, 금액, 패가 이상했다. 날짜, 금액, 패가 이상했다. 그리고 변대수의 이름. 장터는 조용해졌습니다. 변대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냐? 순이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남긴 기록입니다. 크게 지는 날마다 패가 이상하다고 적었습니다. 항공캐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날마다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대수가 종이 조각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이미 뒤로 손을 걷었습니다. 그때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저 병가놈이 패를 조작했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나도 당했어. 이미 다들 알고 있었지. 말만 못했을 뿐. 하나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변대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제야 그가 알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다만 아무도 먼저 나서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순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변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돌부처처럼 변대수가 눈을 피했습니다. 장터 사람들도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칼도 옥도 아닌 침묵. 그리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돈이 내 판에서 나온 돈인 건 알고 있다. 순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변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이는 낮고 쉰 목소리였죠. 순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위협인지 경고인지 아니면 그 무엇인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에서 예전의 거만함이 사라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순이는 아버지 묘로 향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묘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가져온 것은 돈도 아니었고 술도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 태가 이상했다. 순이는 그것을 묘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다 됐습니다.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 굳었던 눈물이 비로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당했던 것이라는 것. 그것을 이제 마을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는 것. 순이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석공을 불러 묘비를 세웠습니다. 깨끗한 돌에 아버지의 이름을 새겼죠. 노준 길지묘.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마을로 돌아와 작은 주막을 샀습니다. 남은 돈으로 살림을 마련하고 장사를 시작했죠. 화투패는 마당에서 태워버렸습니다. 불꽃이 48장을 삼키는 것을 바라보며 순이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는 손에 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패를 잡는 재주는 하늘이 주었지만 패를 내려놓는 결단은 순이 자신이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노름꾼이 아닌 사람으로 만든 것이었죠. 사람들은 여전히 순이를 돌부처 널순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순이의 주막은 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났습니다.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고 순이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막 대문 밖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자기에 싼 작은 꾸러미였습니다. 풀어보니 찐 옥수수 2개와 쪽지 1장이었습니다. 쪽지에는 아무 이름도 없이 달랑 한 줄만 적혀 있었죠. 한양 길 먼데 잘 다녀오시오. 순이는 한참 그 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빙긋 웃었습니다. 그때 누가 놓고 갔는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순이의 주막에 그 선비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시준이라는 이름의 가난한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몇 번 순이의 주막에 왔었습니다. 변대수가 순이를 모욕하는 자리에서 혼자 눈살을 찌푸리고 조용히 떠났던 사람. 한양 가는 날 아침 옥수수를 두고 간 사람. 그는 순이와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이의 과거는 몰랐지만 순이의 지혜롭고 강인한 면을 보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시준이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순이,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순이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널순이라고 놀림받았던 자신에게 누군가 청혼을 하다니. 시준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이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준의 어머니와 형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노름판을 돌아다닌 여인이라는 소문은 이미 고을에 파다했죠. 체구도 굵고 혼처도 늦었으며 거기다 화투판 출신이라니. 어머니는 눈물로 호소했고 형은 집안 망신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준이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시준을 말렸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순이는 다음 날 아침 단정히 옷을 갖추어 입고 시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시준의 어머니와 형의 차가운 눈빛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몇 달간의 일을 처음부터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빚, 빈소 앞에서의 서러움, 화투패를 집어든 이유, 빚을 다 갚은 날 아버지 묘 앞에서 흘린 눈물까지.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돌부처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겠소. 돌아보니 옥매향이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와 시준의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화투를 배운 것은 제게서입니다. 빚을 갚으려는 일념 하나로 배웠고 빚을 다 갚은 날 패를 태웠습니다. 제가 지켜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며느리라면 집안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켜내죠.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준의 어머니가 한참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것이 허락이었습니다. 한 달 후 순이와 시준의 혼례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옥매향도 맨 앞자리에 앉아 축하해 주었죠. 순이는 고운 신부 한복을 입었습니다. 당당한 체구였지만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시준은 순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순이는 이제 조선 노름판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돌부처 순이, 아니 노순이. 그 이름을 모르는 도박꾼이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마을 노름꾼들을 모두 이긴 여인. 맹인 노름꾼 최철석을 이긴 여인. 한양의 사기꾼 최치원의 이중 속임수를 꿰뚫은 여인. 임성환 대감의 숨통제를 읽어낸 여인. 하지만 화투를 끊고 평범한 삶을 택한 여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양 노름판에서 가끔 이런 말이 오갔다고요. 저 사람 노순이 알아? 아는 사람은 조심하고 모르는 사람은 배워야 한다고. 순이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주막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더 이상 널순이라고 놀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노순이라고 불렀죠. 그 이름 속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순이는 남편과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시준이 물었습니다. 여보, 화투를 하던 시절이 그립지 않소?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복은 여기 있으니까요. 순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몸이 넓은 만큼 품도 넓다. 그게 복이다. 순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다만 그 복이 이런 모양으로 찾아올 줄은 몰랐을 뿐이죠. 그리고 어딘가에서 옥매향 할머니가 찻잔을 기울이며 빙글 웃고 있었겠죠. 내 제자가 잘 살고 있다고. 이 패가 사람을 망치기도 하지만 이 패가 사람을 구하기도 한다고. 내가 그것을 알았던 것처럼 이제 이 아이도 알게 되었다고. 노순이는 엄청난 빚을 갚았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혔으며 조선 노름판에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두툼한 체구만 보았고 머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 머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